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또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한국 측의 정례적인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외교적 공식 항의라는 이례적 방법을 택한 일본의 속내를 두고 의문이 증폭됩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 국립해양조사원이 독도 주변 해양 조사에 나선 데 대해 지난 29일부터 이틀 연속 즉각 중지하라고 공식 항의했습니다. 한술 더 떠 산케이 신문은 31일 한미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의 해양조사선 문제를 거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독도 관련 사안을 한미일 3국 공조 강화와 연계해 문제를 삼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됐습니다. 그간 해양조사가 이뤄지면 일본은 독도 주변 해역의 해상보안청 소속 함정에 순찰 횟수를 늘리는 식으로 항해 표시를 해왔습니다. 이번처럼 외교 채널을 통해 공식 항의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유엔 해양법 협약 등 국제법 및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이라고 맞섰습니다. 시점도 묘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근 한일 양국은 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교류 논의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한미 1차원의 대북 공조 역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3일 서울에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열릴 예정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방일 일정도 조율되고 있습니다. 또 6월 말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이 별도의 회동을 가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본의 이런 독도 문제 쟁점화는 관계 개선 기류를 틈타 현안 협의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윤 정부가 앞으로 일본과의 강대강 국면은 피할 것이라는 계산하에 예민한 현안에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일본 국내 정치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 때리기를 바라는 일부 보수 표심을 붙잡기 위해 한일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시다 총리의 국정 지지율이 66%,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27일과 29일 조사로 집계되고 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정치적 명운이 걸린 것으로 평가되는 개헌 발의를 위해선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의 외교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범 책임을 지우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자위대 강화 약속한 미국과 일본을 규탄한다. 23일 비영리 민간단체인 김복동의 희망 홈페이지에 올라온 성명 중 일부입니다. 김복동의 희망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개혁이 이뤄진 안보리에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명이 있었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아연 실색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동북아를 둘러싸고 미일 동맹이라는 허울이 실상은 전쟁을 일삼은 자에게 힘을 싣고 무기를 쥐어주는 꼴이라는데 우습기만 하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딛고 세계 평화를 위해 만들어진 국가연대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입장은 세계 평화를 위한다는 76년 유엔의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다.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 대한 반성이 없는 국가에게 세계 평화의 열쇠를 쥐어줄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껏 손을 내밀어줬더니 뒤통수로 화답하는 역겨운 꼴이라며 미국 정부도 일본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인 입국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한국을 잘못 건드렸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상대국의 경사 시점의 제재 등의 조치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인만이 가진 정신이기에 가능한 일이고 그것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일이기는 합니다. 이웃 국가는 다케시마가 자국 영토인 양아나무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대로의 대응을 계속하고 있으면 다케시마뿐만 아니라 북방 영토의 반환이나 센카쿠 제도의 영토 보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케시마라는 역대 문제를 뒤로 미루고 서로 합의의 기본을 침해하지 말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을 것이고 다른 문제를 포함해 역대 대통령들에 의해 소홀해져왔다. 사토시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항의에 따른 어떤 강력한 대항 조치, 해보와 자위대를 출동시켜 과거의 중국선처럼 한 차례 나포해 선원들의 신병을 협상 도구로 삼는 강경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 일본 언론은 다케시마 문제에 대해 입헌민주 등 야당에는 일절 코멘트를 하지 않으려 한다. 이번 한 건에 대해 다른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물어봐야 할 텐데 입헌 같은 한국을 따르는 개와 같은 정당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굳이 묻지는 않겠지만 자민당의 저자세라든지 뭔가를 비판하기 전에
야당에 먼저 좀 더 강경한 자세를 취해주는 당이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조사하는 것이 본래 매스컴의 일이지 않았나. 그럼에도 조용한 것은 결국 어느 곳도 자민당 이상으로 강경한 자세를 보여주는 당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다케시마는 일본 일반인들이 무장군대의 습격을 받아 약탈당한 분쟁지이다. 우선은 그 사실을 밝히고 분쟁지라는 것을 확정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경제제재도 쉬워질 것이고 그들이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로부터의 도망갈 길을 하나 무너뜨리는 셈이 된다. 우선 한국과 대화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조사가 현 정부에 의한 것인지다. 조사 계획은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연차 계획 등에 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전 정부의 계획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사토시는 단락적으로 판단되는 발언이 너무 많다. 반일에 따른 무시 전략을 구사하는 이웃나라는 얘기할 가치가 없다. 국민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재라든가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은 걸까? 일본으로서는 되받아치기로 그치기보다는 이건을 어떻게 이용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어차피 한국은 미국과 외교를 하고 있는 이상 일본과의 관계도 끊길 수가 없다. 시간을 계속해서 낭비하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뭘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실행해 그 나라의 버릇을 고쳐놔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을 이용해 일본 괴롭히기를 계속하는 그 나라에게는 존중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한 나라에게 분노의 감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세상에는 언어는 이해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패거리는 분명 존재한다. 물론 일본인에게도 적지 않게 존재하지만 국가로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약속을 주고받아도 자꾸 어기는 것도 안 된다. 그런 나라와 대화로 해결될 일은 없을 테니 뭘 해도 헛수고일 것이다. 맞대응 조치는 당연하지만 국교 단절이 진정한 해답이다. 이것을 필두로 다케시마 반환, 수많은 무례에 대한 사죄, 마음대로 재배해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과일 농장의 배상, 안전보장을 흔드는 횡류상법의 시정, 반고된 국가 간 합의의 이행을 요구하기 바란다. 한국에 대항 조치를 할 수 없다면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기 바란다. 한일 의련이라는 첩자들이 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것을 공언하면 될 뿐이다. 설명이 안 된다면 한국에 대항 조치를 해야 한다. 그게 설령 미사일이라도 무조건 실행해라. 정말로 단교할 각오로 한다면 심야에 많은 인원을 본의 힘으로 다케시마 주재인을 포박하면 된다. 물론 총은 사용하지 않고 그 직후에 자위대 함선으로 섬을 에워싸는 것이다. 뭐 그러면 직후에 중국도 센카쿠 제도에 많은 인원을 보내 상륙하겠지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웃 국가에 일본 측이 계속해서 설득을 할 필요는 없다. 남은 방법은 일본의 제재로서 그들에게 커다란 손해를 입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두말 혹은 양다리, 이중잣대 외교의 극치. 만일 상대가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었다면 한국은 다케시마 주변에 조사를 강행했을까? 답은 누구든지 분명히 아닐 것이라 생각할 것으로 본다. 표현도 확실히 나쁘지만 완전히 얕보이고 있거든요. 기시다 수상은 무능력의 극치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